중년의 패션은 카오스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을 때 있던 스타일, 편해서 막 입는 스타일, 격조 있는 자리에서 품격 있게 입어야 하는 스타일 등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속에서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노인처럼 입거나 애들처럼 입지 말고 어른답게 입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입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은 과감히 버려라. 필자의 지인 중에 정말 옷을 못 입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큰맘 먹고 좋은 옷을 샀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그 옷을 입고 모임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집에 초대했기에 가보니 총각 시절 입었던 옷, 심지어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까지 옷장 몇 개가 전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든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주고 싶지만 옷을 버리기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화를 내는 통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좀처럼 양복을 입을 일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 편하다 못해 너절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서 아내 욕을 먹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여러 지인이 합심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러고는 남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가게 한 다음 아내들끼리 모여서 묵은 옷을 전부 정리해 처분해 버렸다. 그는 얼마간 예전에 입던 옷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쓰레기장이나 재활용 처리장으로 간 옷을 되찾아 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번이 어렵지 실천하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진다. 어느새 지인도 깔끔하고 단정한 새 패션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간간히 강연이나 TV 프로그램 패널 활동을 시작하면서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맨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추억이나 기억이 깃들어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옷들이 있다. 내 경우에도 집에 있을 때 자꾸만 목이 늘어나고 구멍이 난 낡은 셔츠를 입으려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젊을 때는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젊은 배규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구제 제품을 구해 입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젊을 때의 얘기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사회적 기회 면에서든 패기 면에서든 심리적 컨디션에서든 나이가 들면 점점 초라해진다. 여건상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해이해지고 늘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옷마저 허접하게 입으면 마음은 더욱 움츠려든다. 그러니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자.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 입게 된다. 집에서도 가급적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인다.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다. 누가 나를 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타일이 죽는다. 중년이 되면 어쩐지 편하다는 이유로 골프나 등산 등의 운동복이나 오래 입어 목이 늘어지고 펑퍼짐하고 허름해진 옷을 아무렇지 않게 즐겨 입게 된다. 누가 나를 보겠어? 편한 게 최고. 라는 생각에서이기도 하고 몸매도 젊을 때와는 달라진 데다 은퇴 등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나갈 일이 적어져 필요를 못 느끼게 되기도 하다.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이 말하는 아줌마, 아저씨 패션으로 확연히 굳히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시기다. 옷은 소모품이다. 중년 이후를 타겟으로 하는 하이 패션 상품들은 젊은이들 제품보다 값도 비싸다. 그러니 유명 인사도 아닌데 옷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힘들다. 은퇴 후에는 수입도 줄어들어 젊을 때처럼 옷차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 그러니 40에서 50대 전후, 즉 패션의 전환기에 옷을 구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편한 옷이라고 해서 공짜는 아니다. 싸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규칙 없이 사다 보면 오히려 좋은 옷을 사는 쪽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새로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두서없이 사다 보면 다음 시즌에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입을 것은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 쇼핑하러 간 김에 왕창 산다는 생각을 버리자. 기분 전환 삼아 쇼핑을 나가서 세일 코너에 들러 이것저것 계획에도 없던 옷을 사는 것은 최악의 쇼핑 방식이다. 옷의 종류가 적고 자신이 소유한 옷 스타일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떤 옷을 새로 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박스 스타일의 흰 셔츠라든가 정장과 캐주얼의 중간 형태인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일자바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해둔다.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살 때에는 10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기준 아래 메모장 등에 새로 사야 하는 품목의 요건을 상세히 적어둔다. 그리고 자신이 정확히 원하는 품목을 발견했을 때에만 구입한다. 소재나 세탁 조건까지도 미리 생각해두면 더 좋다. 여간에서는 취향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롭게 옷을 구매하는 게 좋다. 소재가 고급스럽고 세탁해도 변형되지 않으면서 정확히 원했던 스타일과 디자인에다 적정한 가격까지 만족시키는 물건,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 매장을 들러서 여러 번 입어보고 고르고 골라서 산 물건만 소유한다. 이렇게 시즌별로 최대 한두 벌의 옷, 혹은 아이템만 구입한다는 기준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구매할 것은 까다로운 기준에 입각해 구매하면 3, 4년 사이에 내 옷장을 완전히 리셋할 수 있다. 까다롭게 옷을 고르는 동안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입으면 홈쇼핑 모델처럼 멋있지 않다는 가슴 아픈 현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으로도 옷을 많이들 구입한다. 온라인 쇼핑이라고 전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키가 크고 날씬하고 멋진 모델이 입은 설정 컷만 보고 옷을 사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래 봐야 몇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낭비하게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값이 싸서 혹은 싼 값에 여러 벌을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은 품질과 정확히 비례하게 되어 있다. 사진이나 TV 화면으로 보이는 옷은 세탁하지 않은 새 옷인데다 정성 들여 다림질해서 최상의 상태다. 조명이나 카메라 효과 등으로 색상도 최대한 예쁘게 보인다. 게다가 모델들은 옷을 최상으로 보이도록 최적의 몸매를 소유한 이들이다. 그러니 충동적으로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해제 암호를 스스로에게 제시하자. 내가 입으면 절대 저 모델처럼 멋있지 않다. 나에게는 저 옷이 필요하지 않다. 사고 나면 금세 후회할 일에 돈을 쓸 필요 없다. 만약 그래도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긴다면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라. 2, 3일 정도가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또 하나 이렇게 충동적인 쇼핑을 통해 구입했다 잊지 않게 된 옷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따로 정리해서 모아보라. 필요하다면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둔다. 충동적으로 구입하려는 옷이 생길 때마다 이 사진들을 열어보고 과거의 실패를 상기한다. 아마도 사고 싶은 생각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 큰돈 안 들이면서도 멋내는 50의 컬러 코디법.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레 얼굴색이 칙칙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중장년층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생기 없어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된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다.
전부 화려한 색 일색이면 서로 어울리게 조합해 입기 힘들고 유행을 쉽게 타기도 한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진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이다. 화이트와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반짝이나 꽃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된다. 필자는 사실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바 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기에 코치해주면서 나도 같이 공부를 해서 내친 김에 시험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다. 컬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옷의 이미지는 물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진다. 컬러를 조합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체적인 컬러를 메인 컬러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다. 이른바 톤온톤이라 부르는 방법이다. 앞서 말한 무채색 계열을 채도별로 어우러지게 코디하는 것이다. 검정이라면 회색이나 흰색을 조합하고 브라운이라면 베이지, 코발트 블루라면 하늘색을 조합한다.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분할 수도 있다. 반면 완전히 반대되는 컬러를 조합하는 대조 코디네이션도 있는데 실패하면 너무 요란스럽거나 품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조 코디네이션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옷 전체가 아니라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 컬러의 의상에다 포인트 컬러가 될 만한 소품을 곁들인다. 이렇게 하면 칙칙해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우아한 기본 패션에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독특함을 덧붙일 수 있다. 한마디로 기본 컬러 의상 더하기 포인트 컬러 소품을 지향하면 실패 없이 우아하면서도 개성 있는 중년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옷을 컬러와 채도별로 행거에 걸어 보관하면 컬러 코디네이션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가 있다. 또한 컬러는 명도, 채도, 톤 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혼자서 자신에게 맞는 컬러 조합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터넷 등에 보면 컬러 샘플 모음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주로 어떤 컬러 조합을 즐겨 입는지 또한 자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 조합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당신도 자신의 코디네이션이 주로 어떤 패턴인지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50부터는 하나쯤 꼭 갖춰야 할 패션 아이템은 이것. 가끔 멋지게 나이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다. 특히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노인들을 보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신기했던 것은 60, 70대에도 하이힐을 아무렇지 않게 신고 다니는 모습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20, 30대 커리어 우먼과 비할 데 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나이가 들면 습관적으로 편한 신발을 골라 신게 된다. 물론 걷기 운동을 위해 워킹화나 운동화를 즐겨 신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필자 역시 걷기를 즐기기에 정장으로 가야 하는 자리에도 일부러 운동화를 신고 이동했다가 가방이나 차에 따로 챙겨둔 펌프스로 갈아 신곤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또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애고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꼭 하나씩 갖춰야 하는 아이템도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장 구두다. 여성의 경우는 하이힐, 남성의 경우는 옥스퍼드 슈즈라고 불리는 끈으로 묶는 정장 가죽 구두가 이에 해당한다.
편하다는 이유로 굽이 뭉퉁한 둔탁한 신발이나 볼이 펑퍼짐한 안전화 같은 것만 신으면 정작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 가야 할 때 민망해지는 상황이 된다. 맵시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격식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하이힐은 여성스러움을 더해줄 뿐 아니라 허리를 곧게 펴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 자세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스로 멋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이힐은 한번 안 신기 시작하면 여간해서 다시 신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연습을 해주자. 둘째,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개성에 맞는 향수 하나는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구 결과 노인에게는 신진대사 능력 저하로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특유의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한다. 운동이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로 대사 능력을 높이는 것도 노인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특유의 냄새를 차치하더라도 자연스러우면서 독하지 않은 나만의 향기를 갖는 것도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요즘에는 취향에 따라 수백 가지의 향기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으므로 나만의 향기를 골라 은은히 풍겨보는 것은 어떨까? 패션의 완성은 몸가짐, 멋진 옷맵시를 만드는 2%의 비밀. 나 같은 체형에는 어차피 어떤 옷도 어울리지 않아. 살이 쪄서 무슨 옷을 입어도 안 어울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다.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자신만의 멋을 창조하는 데 소극적이 되고 어느새 아름다움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옷을 맵시 있게 잘 입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날씬하고 훤칠한 모델 같은 외형의 소유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형도 날씬하고 비싸고 멋진 옷을 입었는데도 눈에 띄지 않는 소위 말해 귀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통통해도 스타일이 멋진 사람이 있다. 스타일의 제1 요건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감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음가짐에서 진정한 멋이 나온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자세로 표출된다. 실제로 옷을 예쁘고 맵시 있게 입는 비결은 체형이 아니라 자세, 특히 가슴과 허리에 있다.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고추 세워 세상을 향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리치듯 나 자신을 표현한다. 예쁜 자세란 무엇이냐? 머리 위에 실을 매달아 천장에서 끌어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목을 똑바로 세운 채로 턱을 당긴다. 어깨는 축혀 세우지 않고 편안히 내린 상태에서 가슴은 정면을 향해 내밀고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편다. 양 엉덩이에는 힘을 주어서 붙이기라도 할 듯 긴장되어 있다. 다리도 엉거주춤하지 않고 똑바로 편 상태다. 이것이 바로 발레 1번 자세다. 발을 약간 벌리고 서면 전신이 쭉 펴지고 다리도 완전히 펴지며 무릎까지 붙어 자세를 교정하기 쉽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벽에 등을 기대고 이 자세를 5분가량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면 맵시 있는 포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해보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은 이 기본 자세 덕에 가능한 것이다. 걸을 때에도 기본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움직인다. 가슴을 쫙 펴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양쪽 허벅지를 앞뒤로 스치듯이 교차시키는 느낌으로 걷는다. 이것이 바로 모델 워킹이다. 이렇게 자세만 바로잡아 주어도 훨씬 날렵하고 우아해 보인다. 우리 몸은 긴장하지 않은 부위는 지방이 붙어 늘어지고 긴장한 부위에서는 지방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쁜 자세만 유지한다면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만 걸쳐도 너무 멋져 보이는 법이다. 옷은 적당히 여유 있게 그럼에도 펑퍼짐하지 않게. 중장년이 되면 옷을 입는 타입이 대략 둘로 나뉜다.
체형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큼지막하고 헐렁한 옷만 골라 입는 쪽과 어떻게든 더 날씬하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 몸에 딱 맞는 옷을 선호하는 쪽이 그것이다. 그런데 두 쪽 모두 어른의 멋에 걸맞은 아름다운 옷맵시라고 하기는 힘들다. 아무리 몸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무 딱 달라붙은 옷을 입으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서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되고 만다. 중년 이후에 옷을 예쁘고 맵시 있게 입으려면 움직일 때 천이 약간 흔들릴 정도의 여유가 필요하다. 허리나 가슴 모두 팔 하나 정도가 들어갈 여분이 있는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체형을 감추기 위해서 헐렁한 옷을 고집하는 경우도 오히려 위아래가 통나무처럼 연결된 듯 둔해 보이므로 권하고 싶지 않다. 허리 라인을 숨기는 펑퍼짐하고 길게 늘어지는 옷을 고르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고 몸매도 더 통통해 보인다. 게다가 너무 헐렁한 옷은 단정해 보이지도 않고 되게 품격 있는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허리를 가리는 긴 상의는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래로 끌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일의 균형이 깨져 보이게 한다. 사람들의 시선은 옷이 분리되는 부분을 향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허리가 두껍다고 감출 게 아니라 오히려 벨트를 매는 등 허리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보일 뿐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맵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이 들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할 옷, 속옷에 대하여. 옷차림 중에서도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속옷이 볼썽사납게 훤히 비치거나 속옷 라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꽉 끼는 브래지어 때문에 등살이 뭉쳐 고리진 모습, 팬티 라인이 조여서 그 밑으로 살이 삐죽 나와 있는 모습, 여름철 얇은 바지 밑으로 원색의 속옷이 적나라하게 비쳐 보이는 모습 등 잘못 입은 속옷이야말로 품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속옷 위로 살이 층이 생기거나 튀어나오는 현상은 비단 살이 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는 속옷을 착용했거나 착용 방법을 몰라서 생겨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속옷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젊었을 때 사이즈나 스타일 그대로를 고수하면 곤란하다. 체형에 따라 햄라인이 없는 팬티, 등 밴드가 넓고 신축성이 좋은 스포츠 브라 등을 선택해서 살이 삐져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얇은 하의를 입을 때 속옷이 비치거나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 등을 챙겨 입도록 하자. 흔히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속옷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로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민망하게도 찢어지거나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어 곤란했다는 식의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어떤 의미로 속옷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고무줄이 헐렁해지거나 너무 늘어져 버린 속옷, 레이스가 찢어지거나 민감한 부위가 오염된 속옷,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입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일수록 오래된 속옷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기에 쓸데없이 속옷 개수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청결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옷보다 예쁜 것을 입어야 한다. 예쁘다는 것은 디자인이 특별하고 값비싼 실크 원단 같은 걸로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올이 풀리지 않고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깨끗한 속옷을 말한다. 어차피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고 생각해 왔다면 오산이다. 남들이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은 안다. 낡은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게 대우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스스로만 깨닫지 못할 뿐 어딘가에 틈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한 멋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이노우에 가지코 지음, 김진현 옮김 센시오 출판, 이것만 알아도 50 이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라는 부제가 붙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중에서 4장 50이라면 뺄 줄 알아야 진정 어른의 멋이 난다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미국 UC 캘리포니아에서 영양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에세이스트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50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몽땅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건, 관계, 집착은 버리고 시간과 감정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며 살아갈 때 인생 후반부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 권의 책으로 50 이후 근사한 어른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힌트를 발견한 이 시간을 통해 누가 나를 신경 써서 보겠어 라는 소극적인 생각 대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으로 더욱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